김성환의 시사야.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요즘,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북 김호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호 PD 언박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름도 하나 좀 줘야겠어요. 그냥 김호상 PD 이렇게 안 하고 언박싱 가지고 어떻게 이름 하나 지으면 어떨까요? 뭐 박스를 뜯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뭐 어떻게 하나 지으면 안 될까요? 예, 뭐 사실 오디오로 언박싱 한다는 게 처음부터 약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루게 됐는데요. 뭐 하다 보면 누가 지어주시지 않을까요? 언박서 이건 좀 이상하죠. 박스는 조금 좀 좋은 별칭이 있으면은 하나 예. 청취자분들께서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미세먼지 얘기도 방금 전에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가오는 봄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진짜 부쩍 따뜻했어요. 날씨가. 예, 제가 사실 3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3월 1일자로 입사를 했는데 올해 이제 2021년이죠. 2021년 3월에 이제 KBS에서 PD 생활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여의도 하면 이제 뭐 봄 하면 벚꽃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워낙 또 저희 회사가 윤중로랑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벚꽃을 계속 보는데, 그것도 되게 그 한 10년 정도까지는 약간 걱정을 했었어요. 이거 퇴근 어떻게 하지?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의 예. 주기적인 고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막 정말 5시 정도 되면 이제 막 그 이렇게 뭐 파시는 분들도 많고 손잡고 몰려오는 인파를 보면서 이제 벚꽃을 즐길 여유가 없었는데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새벽에 제가 좀 더 일찍 출근을 해서 윤중로를 왔다 갔다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벽에 벚꽃을 그땐 사람도 없고 예. 그리고 되게 그 시간이나 어떤 제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최근에 깨닫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아마 쉽지 않겠죠, 벚꽃 아마. 그렇죠. 또 지난해도 막았었잖아요. 예,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벚꽃을 바라보는 마음도 제가 한 곳에서 한 20년 회사를 다니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더라. 아니요. 예,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안에서 사실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집콕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예.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진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느낌처럼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호피디 언박싱이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지난주에 사실 왕가위 감독 얘기를 했죠. 네. 김영삼님 얘기만 하다 끝나서 사실 오늘 2탄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그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더라고요. 맞아요. 예, 인터내셔널 우먼스 데이. 그래서 이걸 또 넘어갈 수 없겠다. 역시 시성. 네. 이럴 때 얘기 못하면 또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성의 날 맞아서 뭐 이것저것 뭉쳐서 얘기를 하겠지만 주로 이제 포인트를 맞출 건 여성 음악인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 여성 뮤지션들의 우드스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릴리스 페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도 좀 듣고요. 이 시간에 좀 어울리는 음악들을 한 2곡 정도 들을 예정입니다. 좋죠. 아시는 분들은 그렇군 그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워낙 화제가 됐던 것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우리는 락 페스티벌 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드스탁 생각하거나 아니면 영국의 그랜베리 예, 글래스톤베리. 글래스톤베리. 예. 예. 락 페스티벌이나 뭐 가까이 있는 일본에는 뭐 후지락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지산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락 페스티벌 많이 생겼잖아요. 뭐 서머소닉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락 페스티벌이 있는데 사실은 음악 말고도 뭐 음악가들의 그런 중심 축들이 여자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페스티벌은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죠, 사실. 흔치는 않은데 이게 1997년에 릴리스 페어라는 게 처음 시작이 돼서 이어졌었는데 약간 좀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는 여성의 날이 제정된 건 75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늦었나요? 좀 늦었고요. 유엔에 의해서 제정된 게 75년이고 사실 늦었다고 하지만 75년 당시 여성 인권을 생각해 보면
그게 야, 그때 흑백 차별 겨우 뭐 없어진다고 그렇죠, 하는 사실은. 수준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성 인권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번 여성의 날 중심 이제 뭐 왔다 갔다 앞뒤의 이슈들을 봐도 아직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남아 있고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그 시대를 바꾸는 사건들을 좀 짚어가면서 여성 인권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페미니즘을 얘기 안 하면서 릴리스 페어 얘기를 하긴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은.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여성 음악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린 것 자체도 90년대가 뭐 유독 사실은 여성 음악인들이 물론 그 전에도 뭐 제니스 조플린도 있었고 뭐 블론디도 있었고 뭐 여성이 프론트맨이 된 그룹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음악인들이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음악인들이 많이 나타난 게 사실 90년대예요. 그래서 뭐 토리 에이모스도 그렇고 뭐 엘레니스 모리셋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굉장히 많은 여성인들이 여성으로서의 이야기, 여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여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받는 어떤 그 감성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90년대가 굉장히 그 사실 중경삼님도 거기에 그 페미니즘과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문화적 다양성과는 같은 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성 뮤지션들이 사랑 노래만이 아니고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이나 성적 불평등에 저항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던 음악이 많았던 시기에 열렸던 릴리스 페어. 1997년에 이제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죠. 사라 맥락클란이 주도해서 기획해서 축제를 열었어요. 근데 릴리스 페어에서 이 릴리스는 무슨 뜻이에요? 저도 뭐 찾아봤는데요. 네. 유대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이브보다 앞서는 인류 최초의 여자를 릴리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인데 이브보다 먼저 있었던 여성이래요. 그래서 아담에게 종속되는 걸 거부해서 이브 이전에 있었던 여성이지만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에덴 동산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존재적인 여성이라고, 존재론적인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축제 자체도 뭐 여성 뮤지션들이 자신만의 음악을 하는 것을 기리는, 그리고 축하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1997년에 뭐 사라 맥락클란, 뭐 수잔 베가, 쉐리 크로, 뭐 주얼, 피오나 애플, 숀 콜빈, 뭐 리사 롭, 폴라콜, 정말 뭐 그때 저도 이제 뭐 음반들을 좀 찾아보면서 보니까 정말 그때 냈던 많은 수많은 명반들, 수많은 명곡들 그런 것들을 이 축제에 집약해서 들을 수 있는 아주 그리고 뭐 이 공연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은 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공연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음악을 다시 듣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은 이제 뭐 저희가 음악을 한 곡 듣겠지만 네. 그 안에서 느껴지는 왜냐하면 이제 여성 뮤지션들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각자 서로가 사실은 각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힘들게 음악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모여서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연대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축제의 큰 의미이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음악을 직접 들어보시고 들어보시면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그 감성이 뭔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곡으로 인디고 걸스와 사라 맥락클란과 주얼 이 세 팀이 같이 부른 곡이에요. 워터 이스 와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죠.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The water is wide, I can't cross over, and neither I have wings to fly. Give me a boat, carry two. Both shall roll, love and I. Love is gentle, love is kind, the sweetest fly. First it's new. Love grows on.
that sailed the sea. She's loaded deep can be, but not as deep as the love I made. I know not I sink or swim. The water's wide, I can't cross over, and neither I have wings to fly. Give me a boat that can carry two, and both shall row, my love and I, and both shall row, my love and I.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로, 연대, 공감 이런 게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느껴지네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사실 영상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네. 실제로 영상을 보면 정말 껴안고 서로 이렇게 등 두드리고 밀어주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위로, 공감, 연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성 중심이라는 게 사실은 음악계만은 아니죠. 뭐 많은 곳에서 남성 중심의 서사, 남성 중심의 움직임, 뭐 아직도 뭐 사실은 유리천장 얘기 계속 나오고 네. 있고, 대기업 간부들 다 남성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데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색깔을 낸다는 게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던 때였고, 그리고 이제 음악이라고 하지만 음악도 결국은 비즈니스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돈이 그렇죠. 생겨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으로서 음악계가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여성들에게 점점 더, 사실은 대중의 호응이 그만큼 많이 와야 돈이 또 많이 벌리고 그래야 또 다음 앨범을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뭔가 목소리를 내고 내가 여성 음악인으로서 난 여자예요, 여성 음악인으로서 여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게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던 때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가 발전한 단계일 것이고요, 아마 계속해서. 그런 네. 면에서는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90년대 미국이나 서방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똑같이 페미니즘 얘기를 우리나라는 뭐든지 빠르죠. 뭐든지 빠른데, 그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는 건 좀 압축적으로 이제 너무나 빠른 발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네. 사실 전후 시대 이후에 뭔가 그런 과정들을 찬찬히 거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어떻게 해결하자, 뭉치자, 야! 그래갖고 약간 좀 극단적이에요, 우리. 좀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사회적 사회- 논쟁의 방향도 극단적이고. 예, 그래서 사실은 더 좀 양극단에서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네. 뭐 정치건 사회건 계속해서 사실은 불거지는 부분들이잖아요. 최근의 논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좋은 점들은 그런 것들을 어쨌든 해결해 나간다는 거.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사실 역사가 굴러가는 건데, 역사가 굴러가는 방향에서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굴러가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데, 페미니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학이라는 게 사실은 90년대에 굉장히 큰 여대생들 중심으로 네. 또 이제 일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한 20년, 30년 동안 굴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은 남성, 여성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으면서 최근에 그런 기사들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뭐 면접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이제 이슈들이 터지고, 제약회사 얘기도 나오고, 군대 가산점 이런 문제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너무나 양극단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이유가 사실은 그만큼 여성이 차별받아왔던 역사가 훨씬 길고,
그리고 그만큼 여성 인권이라는 게 뭔가 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그 시기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상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을 잘 어떻게 사실은 이런 그 릴리스 페어는 사실 꽤 오래전에 이루어진 그런 여성 음악 축제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식의 어떤 디딤돌을 놓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앞서 릴리스라고 하는 그 유대 신화에 나오는 이브보다 먼저 있었던 인류 최초의 여자. 사실 그 신화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성서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신화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게 오히려 용납되지 않은 시절을 한 2000년을 살았던 거 아닌가. 예, 그렇죠. 사실은 예.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내왔죠. 근데 릴리스 페어 지금 유명한 락 페스티벌 코로나19 상관없이 예.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릴리스 페어는 어떻게 됐어요? 1997년에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1999년까지 3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퇴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리바이벌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에 한 번 더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3번 90년대 후반기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중경사님 말씀드릴 때도 제가 했었지만 이게 공교롭기도 하고 좀 상징적이기도 한데 세기 말에 바로 직전까지 사실은 그리고 여성들이 내야 되는 목소리들 그런 것들 그리고 차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층위에서의 목소리들을 99년까지 딱 냈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전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일부러 그때 딱 멈춘 거예요? 제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그걸 원했던 간에 원했지 않았던 간에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드라마틱한 전개인 것 같아요. 97, 98, 99 딱 하고 2000년부터는 새로운 2000년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행사 하나 네.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에는 특히 또 여성 인디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는 여성 인디 뮤지션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집어넣는 그런 음악들이 상당히 많은 젊은 층의 환호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예. 옛날에는 이제 90년대, 80년대의 음악들의 어떤 획일적인 메시지보다는 다양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선가 우리 사회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욕구를 분출하고 좀 저항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꼭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하고요. 예. 그 힘이 결국 문화의 다양성을 다양성이에요. 불어넣는 저도 그 거 말씀을 아닌가. 드리려고 하는데 문화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여야만 사실은 그런 힘들이 자신의 힘을 갖고 굴러갈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냥 내가 그 주장만 계속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문화의 다양성, 사회 발전, 진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꿈꿔보면서 그럼 곡 하나를 더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예, 이 축제를 기획한 분이죠. 사라 맥락클란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부른 노래인데요. 엔젤이라는 곡인데 이 곡도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네. 들어보시면 그 축제 특유의 아까 들었던 그런 연대의 분위기 그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 곡을 마지막으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호피디의 언박싱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부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호피디가 추천한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들으시고요. 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spend all your time